말씀드린 게 이제 원칙적인 부분이고, 예, 이 사건은 이제 서로 레터로 오고 가면서 예, 뭐, 그거는 금액은 받아들일게. 예, 하지만 기간은 2년으로 해줘. 예, 라고 하는 부분이 와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합의냐? 예,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은 좀 다른 사건하고는 달리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합의가 안 됐다라고 하면은 아까 앞단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리기가 재판 통해서 하고 이렇게 어려운데 예, 이 사건은 그 왔다 갔다 예, 레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통 합의라고 그러면 이제 법률적으로는 청약과 승낙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죠, 씁니다. 그렇죠. 예, 예, 예. 저쪽에서 어, 저기 액수는 받아들일게 다만 2년으로 해줘. 예, 이게 청약이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 예, 2년 할게 예, 이렇게 해서 승낙이 된 걸로 예, 그렇게 볼 여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하면은 소송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액션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심야가 요청한 걸 아니 그러니까 이제 줬는데, 그 예, 계약서 쓰는 것은 이제 합의의 어떤 표상이고요. 예, 우리가 이제 그 구두상으로 한 계약도 계약이다. 예,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계약서를 쓰게 되면은 그 계약이 됐다는 게 빼도 박도 못하게 정확하게 나타나지만 예, 지금은 계약서를 쓰기 전에 왔다 갔다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 정해진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계약 서면상의 계약이 아닌 계약으로서 확정됐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재판을 근데 하는 거죠. 우리가 보냈는데 답장이 없어서 우리는 그런 거죠. 답장이 아니 없어. 그러니까 이제 소송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지금. 예. 아니 그걸 조건을 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데 예, 그러니까 계약서를 쓰고 예, 그죠? 13만 원 올리고 뭐 2년짜리 계약서 해가지고 빵빵 도장 찍고 했는데 상대방이 월세를 안 낸, 그 정해진 월세를 안 내고 만약에 예전 월세대로 기분 나쁘다 그래서 예전 월세대로 조금만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그 안 낸 월세들을 청구하는 소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음, 그것은 그 이유는 서로 간에 합의가 있는데 그 합의를 안 지켰기 때문에 소송을 하는 거잖아요. 예. 똑같단 말입니다. 음, 계약서는 안 썼지만 서로 간에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합의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예, 구두상으로. 예, 예. 그러니까 그 합의를 안 지키기 때문에 지금 돈을 달라라고 하는 소송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그거를 지금 상대방의 레터가 그러니까 월세는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게. 다만 2년으로 하자라고 하는 청약에서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이는 10월 달에 보냄으로써 어, 2년으로 받아들일게 하는 그 레터를 보냄으로써 승낙이 가해져서 예, 합의가 된 게 아니냐. 예.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여지가. 그러니까 5%를 하는 그런 소송이 아니라 이렇게 주고받는 사비를 왜 안 지키냐 이런 소송을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상대방은 예. 예전 월세대로 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때요? 상황은 좀 참고적으로 그 말씀을 드릴게요. 어, 우리가 8월 달부터 우리는 사실 13만 5천 인사한 거로 세무조사 발행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8, 9, 10 이제 세 달인데 음, 두 달치는 옛날 금액으로 우리한테 보냈어. 네. 240짜리로. 예. 세무조사 선생이 우리는 올린 거를 예, 끊었는데 예. 지난 이제 이게 뭐예요? 그리고 나서 9월 달 7, 8월 아니 8, 9월 달은 보냈는데 10월 달 거가 지난달 청구했지 않습니까? 지금 11월이니까 예. 11월은 또 안 보내고 있어요. 지난달 금액이었던 6월 달 금액이었던 우리가 오른 세금 계산을 했던 간에 안 보내고 그럼 있어요. 올린 금액으로는 한 번도 받으신 적은 한 없네요. 번도 안 받았죠. 그러니까 그런 아까 청약과 승낙이라고 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 아, 그게 이제 재판에서의 관건이죠. 그럼 그것도 좀 아까 그 감정을 해야 되는 건 감정 그건 감정 필요 없죠. 필요 없죠. 예, 그건. 필요 없죠. 그럼 그럴 경우에는 대략 한 기간은 어느 정도 되게 통상적으로 걸립니까? 그리고 이제 그 사건에서의 쟁점은 결국은 만약에 내가 그 그런 합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아예 제껴두고요. 예, 쟁점을 하나 가지고만 하면 예, 다시 예. 말하면 야 너가 그렇게 13만 원 올리고 2년으로 해줘 라고 하는 청약이 왔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 그러면 그렇게 할게 라고 하는 음, 그걸 보냄으로써 음, 승낙으로 해가지고 합의가 됐다 음, 라고 하는 그것만 쟁점으로 하게 되면은 그거는 재판 자체 쟁점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정도 필요 없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재판은 1년 이내에 끝나고요. 1년 1년이네. 이내에 예, 끝나고 그다음 만약에 그게 좀 불안하다. 예, 내가 청약과 승낙으로 해가지고 계약서도 안 쓴 상태에서
합의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 더구나 이제 이건 상대방 기업이잖아요. 예, 예. 기업인데 그 기업하고 레터만 왔다 갔다 해서 그 계약서 안 쓴 상태에서 합의가 인정될 수 있을까? 이렇게 그게 불안하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그 합의가 인정이 안 될 때를 대비해서 예, 예. 그냥 임대차 임대차 그- 그 소송을 하면 그렇죠. 그 소송을 네. 곁들여 하게 되면 감정을 해야 되거든요. 감정 그때 끝까지 두 가지를 입증을 예, 같이 하려 그러면 예. 1년이 좀 넘어가는 거죠. 1년이 넘을 수 있고. 그렇죠. 그렇다면 근데 이 사건은 그냥 한번 예, 제 판단에는 그냥 합의만 가지고 주장을 1심에서 해보고 해보고 예, 만약에 재판이 진다 그러면 예, 항소해가지고 예. 그것까지 같이 감정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조금 아까 합의를 할 때는 대략 1년인데 우리는 이제 종회다 보니까 제 개인이 저기 아니다 보니까 이제 비용 같은 경우로 또 협의 제가 말을 하면서 이제 진행해야 되는데 대략 그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상대방 편의점은 회사가 본사가 이쪽이죠. 중앙 쪽이죠. 저쪽 그 선유로 그래. 여의도. 여의도 쪽인가? 내가 이거는 모르고 아니, 그 다음에 저거 우리 종중은 지금 그 동작구네요. 네, 동작. 동작구. 다 남부, 서부 뭐 이쪽이네. 한 440만 원 정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저기 합의만 갖고 하는 것도요. 합의만 갖고 하는 것도. 지난번에는 저거 한 300, 뭐 물론 이제 통화지만 300 정도 예상했거든요. 그랬나요? 네. 네, 액수는 제가 뭐 한 3, 400 생각했었는데 이게 한 330? 330. 예, 예. 자, 330만 원 정도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아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합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지고 나서 이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제 13만 5천 원이 큰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우리가 이런 조건에 저는 부동산법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더 올려서 우리가 소송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추천하는 저거 좀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그 주변에 우리 이 상가가 입지나 평형도 크고 단가로 생각하면 굉장히 너무 저렴하게 돼 있어요. 더 올려서라는 게 아까 13만 원보다 13만 원이다. 그런 게 가능합니까? 더. 예. 안 되죠, 당연히.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이 당연히 안 5%를 벗어나서 그렇죠. 그거는 이제 법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법조건을 벗어나서 안 그렇죠. 된다. 그게 이제 법은 강행법규라 그래서 예. 당사자 간에 합의가 하더라도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 두 사람 간에 10%를 시세가 좀 싸니까 네. 기존보다 10% 올리자. 오케이. 해가지고 그렇게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네. 나중에 뭐 나갈 때나 5% 넘어선 돈 돌려주세요라고 하면 다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야 된다. 안 돌려가면 상관없지만. 네, 알겠습니다. 저도 강행법규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13만 5천 원 이상은 할 수는 없네요. 네, 13만 5천 원만 가능한데 네.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이제 그냥 니네 합의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해갖고 조금 감정 없이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한마디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첫 단추가. 이게 올릴 수가 없으니까 네. 신중하게 잘 해서 좋은 임차인을 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그건 청구적으로 제가 네. 알면 되겠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지금 조금 아까 방법은 자 니네 합의했지 않냐 이걸로 소송을 한 거였고 그게 아닌 이건 감정이 안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게 아니라면 13만 5천원으로 다이렉트 소송을 하면 감정이 들어가는 거죠. 감정하는 게 13만 5천원 우리가 인상하는 거로 소송을 내면 아니요. 지금 합의된 액수가 13만 5천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합의가 됐는데 왜 안 주냐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13만 5천 원을 청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합의가 만약에 상대방은 언제 합의가 됐냐 그게 그냥 실무선에서 이렇게 서로 타진하다가 끝난버린 건데 합의가 안 됐다. 그렇게 만약에 법원이 판단한다 그러면 합의 없는 상태에서 그냥 임대차 보호법상의 그 증액 요구 있잖아요. 인상폭 범위 내에서 하니까 최대한으로 올릴 수 있는 것도 13만 5천 원이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결과치는 다 똑같은 거죠. 근데 이제 그 청구하는 루트가 하나는 합의다. 아니면 그냥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증액 한도. 지금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합의를 해갖고서 우리가 소송에서 이겼어. 그러면 지금 이제 거기가 2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1년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겁니까? 걔네가 2년 요청을 왔는데. 아니요, 이제 그게 합의가 됐으면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이제 그 법은 지금 법을 잘 모르셔서 그런데
그게 이제 임차인이 서로 합의가 되면은 계약 기간도 조절하고 뭐 임대료도 조절하고 하지만 네.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갱신 요구를 한 걸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갱신 요구권. 네. 그러면 갱신 요구권의 효과라는 것은 종전 임대차 조건하고 똑같이 갑니다. 그냥. 지금 종전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십시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19년 8월에서 21년 7월인데요. 원래 이제 이 상태에서 21년 7월 그 직전에 갱신 요구를 하게 되면은 갱신 요구 효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2년으로 가고요. 다른 조건 다 똑같이 가는데 차입만 5%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이제 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왜 이 사건은 이 사건은 논란이 될 수가 있냐면 묵시갱신이 하면 됐어요. 네, 19년 8월에서 21년 7월 말까지 해서 2년으로 갔다가 묵시갱신이 됐는데 묵시갱신이 되면은 임대차 보호법상의 효력은 1년입니다. 네? 1년. 1년 연장하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1년 연장된 상태에서 그 갱신 요구를 하게 되면은 기간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논란이 돼요. 또 그래요? 1년이 되느냐, 2년이 되느냐. 그죠? 그러니까 갱신 요구의 효과는 법에는 종전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간다. 다만 차임은 이렇게 증감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종전 임대차 조건이 묵시적 갱신 1년짜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갱신 요구를 하게 되면 1년짜리냐, 아니면 2년짜리냐. 그게 논란이 그게 또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아까 이 사건은 그러면 22년 7월 말까지 해서 1년 됐잖아요. 그 연장된 거는 뭘로 봐야 되나요? 상대방이 갱신 요구를 했나요? 어디 그 1년 살 그때 시작할 때 22년 7월 말 직전에. 우리가 했죠. 22년? 예. 우리가 그 먼저 올해 7월 전에 그렇죠. 올해 7월 전에. 우리가 한 거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 일 없었어. 우리는 뭐라고 보냈어요? 더 올려달라. 임대료를 좀 올려달라고 올려달라. 공문을 저쪽은 보냈죠. 저쪽은 아까 본 대로 청구받은 거죠. 거기 봅시다. 올려주지 말아달라고 한 그러니까 거. 갱신 요구가 있었습니까? 요거 있었죠. 봅시다. 공문 보냈죠. 예. 아니 상대방이 아니 우리가 먼저 보냈죠. 보낸 건 우리가 보냈고 그쪽에서 답변이 온 거죠. 네. 이게 우리가 보내고 나서 온 겁니다. 상대방이 이게 편의점들이 이게 실수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제가 지금 편의점 상대로 소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 그 실무진들이 좀 약하더라고요. 약긴 약한 회사 전체적인 분위기는 약았는데 실무진들이 뒷받침이 안 돼가지고 계약기 워낙 또 점포수도 많고 그러니까 막 놓쳐요 이거를. 잘 보십시다. 이게 조금 상대방이 놓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19년 8월에서 21년 7월 말까지 해가지고 끝났고 묵시갱신하면 되고요. 그러면 묵시갱신 효과에 따라서 1년 가거든요. 그럼 22년 7월 30일이 만기인데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계약이 만료가 돼버립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상대방 측 우리한테 그렇죠. 아 그런 거 만료가 되는 겁니까? 계약이 만료가 돼요. 처음 알았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데가 있어요. 개인뿐 아니라 이런 데도. 그러면 상대방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했느냐?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보니까 그럼 계약갱신 요구권을 언제 어떻게 행사하느냐 아세요? 모르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는 겁니다. 아셔야 돼요. 임차인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그래요? 계약갱신 요구권은 계약 만기 1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 21년 7월 말에서 묵시에 갱신돼 가지고 22년 7월 말 됐잖아요. 그러면 22년 7월 말까지의 그 계약의 묵시에 계약 갱신 요구권은 6월 말부터 6개월 7월 말부터 1개월 6개월이니까 그렇죠. 1월 말부터 6월 말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있었습니까? 그럼 그쪽에서는 없었고 우리는 했어요. 우리는 계약 갱신 요구권이 아니죠. 우리는 없다. 그 권리. 상대방만 있다. 상대방은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는 저쪽에서 해야 되는 건데 오히려 우리가 이제 야 좀 올려줘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시기도 아까 한번 보시죠. 시기도 조금 6월 30일 날짜 보냈습니다. 6월 3일 날짜 아니에요? 30.
저 위에. 여기, 아, 이게 이거 30. 잘못 적었네, 우리 직원이. 30. 예, 30. 그러면 우리는 한 달 임박해서 보냈잖아요. 네. 그죠? 그럼 이게 이게 뭐 내용 증명으로 보냈나요? 내용 증명으로. 아, 왜 도장이 없어요? 아, 이거는 이제 내가 내용 증명 보낸 건 따로 있고, 아, 이거는 이제 컴퓨터에 있던 거를 그냥 출력해서. 묵시적 갱신은 언제 되는지 아세요, 혹시? 묵시적 갱신한 거. 그러니까 일정 기간 안에 서로 아무 말 없이 그 기간이 넘어가게 되면 묵시적 갱신이 돼버리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요. 아, 그러면 이거를 지금 우리가 묵시적 갱신을 막으려면 우리가 조정 좀 하자. 네, 이런 부분을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언제? 네. 1개월 전에. 네. 그럼 7월 말 전에 1개월 전에 보냈나요? 6월 30일 날. 도착은요, 도착은. 그 다음날 도착했겠죠. 저희 빠른 등기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 지금 약간의 그 철저한 그게 없어요, 지금. 네. 그렇게 해가지고 묵식 갱신이 돼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네. 그 다음날 도착했겠죠? 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이틀날 도착했으면은 한 1개월 못 미쳐서 도착했거든요. 네. 안 된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이게 7월 말이 만기면 언제 도착을 해야지 1월 말 전이 되느냐? 어? 이 일처리를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러네. 저도 이제 헷갈린단 말입니다. 이게 6월 30일인지 7월 1일인지가 6월 30일 같아요, 느낌은. 네. 6월 30일까지 도착을 해야지 그렇지. 묵식 갱신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다음날 도착했겠죠? 라고 하면 벌써 묵식 갱신이 된 거잖아요. 그죠? 아, 말씀 들으면 그러네요. 아,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묵식 갱신이 되면 또 어떻게 되느냐? 1년 간단 말이에요. 23년 7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을 또 기약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 다시 이제 그 23년 그 무렵으로 돌아가서 간다고 생각해 보고요. 그럼 적법하게 하려 그러면 6월 30일까지는 도달하도록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6월 25일쯤에 통지를 하는 겁니다. 그쪽에다가. 그러면은 묵식갱신은 막았죠. 아무 말 없이 지나간 건 아니잖아요. 묵식갱신은 막았고. 근데 문제는 상대방에서 그 통보를 받아보고 아 갱신합니다.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냥 우물쭈물 하다가 그 기간을 놓쳐버려요. 그러면 갱신 요건을 놓치는 겁니다. 갱신 요건은 언제 행사해야 되느냐? 1개월에서 6개월 사이. 아니면 종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통고서가 6월 30일 이전에 도착을 했다라고 하면은 계약이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아니 묵식 갱신이 안 됐으니까. 네. 그러니까 넘어갔다는 거죠. 뭐 우리가 5일만 먼저 보냈어도 됐네. 뭐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하루만 더 먼저 네. 보냈으면. 근데 그래서- 사전 컨택은 전화로 했다가 자꾸 막 안 들어가고서 이제 내용증을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증이 있습니까 그게 사전 컨택이라는 게. 그게 이제 담당자가 왔고 전화로 뭐 이제 그걸 객관적 입증은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게 한쪽은 종중이고 네. 한쪽은 회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회사 쪽에다가 사실은 하는 게 정상적이거든요. 담당자 피레미, 뭐 대리 이런 사람하고 뭐 이야기 주고받고 나눈 게 뭔가 법에는 묵식갱신을 막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 있냐면 계약 조건의 변경이라든지 뭐 등등 이런 부분이 얘기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상대방이 회사라는 법인인데 그 담당자하고 이야기 나눈 그런 부분들이 과연 그런 조건 변경, 뭐 그런 그 이야기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놀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내용증 보낼 때는 대표로 보냈어요. 개인으로 보낸 거, 저 담당자로 보낸 게 아닙니다. 도달을 6월 말 전에 해야 된다니까요. 아, 도달을. 도달을. 그 예. 사람, 도착을. 우리 이제 법률 민사적으로는 의사표시의 도달주의라 그래서 도달주의라 그래서 보낸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도달한 날짜를 기준으로. 도달한 날짜를.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날짜 보낸 게 6월 30일 날 당일날 도착을 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제가 우체국 가서 한번 등기로 보내서 찾아볼게요. 그렇죠. 네. 예. 다 그러니까 도착한 그게 날짜. 조금 이제 지금 관리가 조금 그 체계적으로 안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옛날식인 거예요, 그게. 네. 임차인이 말을 잘 들으면 뭐 날짜 상관없이 다 이렇게 하는데 네. 이렇게 한쪽에 회사고 뭐 야가 빠지고 뭐 이렇게 되면은
법 따지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정확하게 해줘야 상대방이 꼼짝 못하고, 만약에 지금 그 6월 30일 전에 도착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명도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계약이 끝났으니까. 아, 명도 소송까지 가능하다? 네, 아, 네. 아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상대방이. 네. 아이고, 큰일 났다. 그러면 어떻게 방어하지? 라고 하면서, 이거는 그 13만 원 올려주고 2년 계약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 그렇게 나오고.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오히려 반대로. 아, 이게 아까 청약 승낙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청약을 했는데 종중에서 승낙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최소한 그걸 얻잖아요. 네.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니까 그 도착한 날짜가 중요하네. 그렇죠. 당일 도착도 보통 있거든요, 간혹. 당일 도착도 간혹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잘 찾아보십시오. 아, 이거 한 일주일만. 그러니까. 아, 그래서 한이 되네, 여기서 한이 돼.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이게 좀 공부를 정확히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게, 이게 이제 임대차 관리하시는 입장에서는 이게 업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일이니까요. 뭐 다른 임차인도 마찬가지니까 딱 그거를 그 만기 무렵해가지고 뭔가 해야 될 그 날짜 체크를 좀 해야 돼요. 예. 우리가 종중이다 보니까 이런데 아주 이렇게 저걸 안 해요. 관심을 못 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몇 년, 6년 차가 오는데도 집에 한 번도 안 올리고도 지금 이러고 간 거예요. 근데 요거는 부동산 일은 또 종중일이기도 하고 또 내 개인 재산 문제이기도 하고요. 다른 약간 내가 갖고 있는 정보 이런 것들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공부해 두시면은. 그럼 이 상태에서 네. 만약에 저희가 이쪽에다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이제 요거 말씀하신 거 한번 찾아보고 그러니까 날짜 일단 체크해 보시고 찾아보고. 만약에 그게 뭐 7월 1일 이후에 도착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묵식갱신 돼버린 거니까 그거를 아까 합의됐다 13만 올려주는 걸 합의됐다라고 해서 그렇게 보고 소송을 하더라도 해야 되니까 변호사 명의로 한번 레터를 한번 보내고요. 이게 지금 합의가 됐는데 일방적으로 지금 안 주고 있다. 안 그러면 소송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담 주고 소송하는. 그렇죠. 아, 우리가 직접 보내는 게 아니라 변호사에서. 네, 변호사님으로. 이제 약간의 법률적인 용어들이 가잖아요. 청약과 승낙 뭐 이런 거. 그럼 그렇게 해서 그 상대방이 억셉트를 했어. 그러면 그런 경우에 이 330이 다 우리 종회 쪽에서 지불을 해야 되는 거니까. 아니요, 그거는 아직 소송은 아니니까. 아니니까. 네, 레터 보내는 거는 레터 보내는 비용대로 뭐 별도로 20만 원 뭐 이렇게 아, 할까 싶습니다. 무슨 말인지 네, 그렇죠.